안녕하세요. ESG 경영에 대한 배터리 생애주기적 접근에 대해 발표할 서울대학교 배러 2팀의 김준호 권대엠입니다. 저희는 ESG 그리고 온실가스 분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언급한 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 관련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SG란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말로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생산, 사용, 폐기 각 단계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배터리 산업에서는 최근 전기차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학공학도로서 이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 배출 스코프 1, 간접 배출 스코프 2, 기타 간접 배출 스코프 3로 나뉩니다. 배터리에 있어서는 스코프 1, 2의 경우 제품 생산, 스코프 3의 경우 그 생산 전후의 운송 단계에서의 배출이 주된 파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스코프 1, 2 가스에 의한 감축 전략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생산 공정을 도식화한 것인데요. 전극 공정, 그리고 조립 공정, 화성 공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드라이룸에서 일어나는 조립 공정과 함께 코팅, 드라이, 포메이션 공정은 전체 소모 에너지와 온실가스 방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드라잉 공정에 의한 대체 기술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그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켜 대류를 통해 슬러리 중의 용매 NMP를 날려보내는데요. 최종적으로 왼쪽 그림과 같이 카본 블랙, 바인더, 활물질들이 남게 되어서 전극이 최종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건조 속도를 도식화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요. 최초 용매량의 10%가량이 남을 때까지 건조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나머지 10%의 용매를 건조시키는데 전체 건조 시간의 절반가량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대체 기술들이 현재 연구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솔벤트 리덕션이 있습니다. NMP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인데, 그리고 UV 큐어링 바인더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10%의 용매를 날려버리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아세톤 등의 와싱 에이전트를 쓰는 방식이 있는데요. 다만 특정 온도에서 폴리머 팽창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벡션이 아닌 레디에이션을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빠른 속도 그리고 비용이 낮다는 장점들이 있으나 손상 문제 또는 생산 속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결 건조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현재 높은 비용과 스케일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대체 기술로서 드라이 일렉트로드 공정이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바인더인 PVDF가 아닌 테프론이라고 불리는 PTFE를 이용한 방식인데요. 도전제 등을 여기에 섞어 롤프레스 공정을 거치는 방식입니다. 이는 용매를 휘발시키는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 향상, 수명 개선, 원가 절감, 환경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다양한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결합력은 좋으나 이 구조 특징상 활물질 전기 저항이 증가하고 도전제 간 계면 저항이 증가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싱글월 카본 나노튜브로 활물질을 코팅할 경우 활물질 저항과 계면 저항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미솔리드 일렉트로드가 있습니다. 이는 오른쪽 하단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게 바인더 없이 양극액과 음극액으로 구성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두껍게 만들 수 있어서 제조 공정이 단순하고 바인더를 사용하지 않아 에너지 밀도 상승, 저비용, 생산 효율 증대라는 여러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안들 중 스코프 1,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드라이 일렉트로드와 세미 솔리드 일렉트로드를 좀 더 적극 활용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스코프 3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 3 온실가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면 조직의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합니다. 이런 스코프 3 온실가스 감축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하여 그 기준이 불명확한 스코프3 온실가스에 대한 관리와 추적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스코프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전 우선 스코프3 온실가스는 셀 조립 공장으로부터 배터리 주요 4대 구성 공급처까지의 거리 합이 작을수록 배출량이 작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국내 주요 배터리 3사의 4대 구성 서플라이 체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배터리 주요 3사 각각의 배터리 4대 구성 공급처들의 위치까지의 거리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위 그림은 공급처를 구성별로 일부 체크한 모습입니다. 이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배터리 3사의 셀 조립 공정의 최적 위치를 판단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좌표값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알아낸 좌표값을 이용해 실제 위치와 비교하기 위해 최적 위치와 실제 위치를 다음과 같이 주소로도 표현해 본 결과 이러한 테이블을 얻었는데 셀 조립 공정의 실제 위치와 저희가 찾은 최적 위치의 거리 차이가 작은 순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그 다음 SK 온 순서였습니다. 이를 통해 결론 내린 바는 회사마다 저희가 판단한 최적 위치와의 거리 차이는 달랐으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와는 다르게 SK온의 경우에는 최적 위치와 실제 위치 거리가 나머지 두 회사에 비해 4배에서 5배가량 크다는 점에서 최적 위치를 많이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새로 배터리 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공급처를 잘 조사하여 최적 위치에 최대한 근접하게 셀 조립 공장을 지어야 함을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정한 한 것을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단위 매출액당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 회사별로 어떻게 상이한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은 테이블을 얻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예측한 바와는 조금 상이한 결과였지만 이를 통해서 총 3가지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면, 따라서 저희가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자신의 회사의 공급망을 확실히 이해해야 되고, 그와 함께 각 요인별 중요도를 명확히 하여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 방안을 획일적이 아닌 별개로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참고문은 다음과 같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